이제 배열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리스트 AD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스트 ADT는 동질 구조이고요. 즉 구조에 우리가 저장한 모든 요소는 같은 타입입니다. 배열 설명할 때도 설명드렸듯이 물리적으로는 동질 구조에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리스트에 저장되는 어떤 데이터들의 논리적인 것은 논리적으로는 동질 구조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리스트 ATT는 요소 간의 선형 관계가 존재한다. 즉 선형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첫 번째 요소를 제외한 모든 요소는 선행 요소가 있고요. 그거보다 앞에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소를 제외한 모든 요소는 후속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형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요소는 있다면 하나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뒤에 있는 요소가 있다면 뒤에 있는 요소도 하나밖에 없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선형 관계다. 그리고 리스트에 있는 요소의 개수를 우리가 리스트의 크기라고 한다. 이거는 용량하고는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용량. 그 다음에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거를 이제 리스트 ADT를 자료 구조로 구현하게 되면 용량을 제한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은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스트는 정렬되어 유지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정렬 리스트, 정렬 리스트 이렇게 두 가지 unsorted, sorted 두 종류로 구분해서 접근해 볼 수가 있고요. 정렬 리스트에 있는 요소가 복합 타입일 경우에는 정렬의 기준이 되는 키가 존재하게 됩니다. 뭐 학생 기록부다 그러면 학번이 키가 될 수도 있고 학생 이름이 키가 될 수도 있고 나이가 키가 될 수도 있고 뭐 정하기 나름이겠죠. 키는 다양하게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스트 ADT를 구현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을 그러니까 리스트는 되게 단순하죠. 동질 구조이고 선형 동질 구조예요. 선형 동질 구조이고 정렬해서 유지할 수도 있고 정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만들 때 고려해야 될 사항 첫 번째 중복 허용 여부입니다. 동일한 것을 여러 번 삽입할 수 여부가 있는데 이제 응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내 응용에서는 동일한 값을 여러 개 유지하고 싶을 수도 있고 내 응용에서는 동일한 값은 하나만 유지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복이 필요할 때 또는 필요하지 않을 때 어떤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것에 대해서는 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허용하냐 허용하지 않냐에 따라서 구현할 때 차이가 있겠죠. 만약에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 삽입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의 그 데이터, 삽입하려는 데이터가 이미 리스트에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비용이 들겠죠. 이제 그런 측면을 우리가 요걸 설명할 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공하는 연산의 형태. 보통 자료 구조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추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삽입, 추출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삭제, 검색 하는 기능을 보통 4가지 기능을 많이 제공합니다. 그런데 어떤 ADT 또 어떤 ADT는 이런 연산들을 모두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삭제라고 하는 것도 위치 기반 삭제인지 데이터 기반 삭제인지 다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각 연산의 형태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응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내가 라이브러리 형태로 범용 자료 구조를 뭔가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면 다양한 형태의 연산들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용자들이 어떤 형태를 원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필요할 것 같은 걸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내가 어떤 특정 응용에서만 필요한 자료 구조를 만들어 쓴다. 그러면 그 자료 구조, 그 응용에선 필요하지 않을, 필요 없는 연산까지 만들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삭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값을 주어진 키값을 가진 요소를 삭제하는 경우가 있고, 자적 우러 내에 특정 위치에 저장된 요소를 삭제할 수도 있고, 또 이 삭제는 이 중복 여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중복되어 있을 때 3이 한 5개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delete 3 또는 뭐 remove 3 하면 이 다를 제거하는 것이냐, 첫 번째 만나는 것만 제거해야 되는 거냐,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요소가 원시 타입이 아닌 복합 타입인 경우에는 복사본을 유지해야 됩니다. 보통은. 왜냐하면 복사본이 아닌 경우에, 예를 들면 여기 벡터라는 게 예를 들면 있어요. 이게 벡터를 잘 이해 못하더라도 이 벡터는 학생들을 저장하는 리스트 ADT를 구현해 놓은 자료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에 S에서 홍길동이라는 학생을 만들어 가지고 이 S를 리스트에 저장했습니다. 그럼 홍길동이라는 학생 정보가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변수를 이용해서 이름을 홍길동에서 이몽룡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가 바뀌어야 되냐?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도 바뀌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푸시백을 했을 때 뭔가 주소를 유지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주소를 유지하면은 좀 더 비용은 저렴해질 수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얘가 삭제되면 이 안에 것도 삭제된다든지 데이터가 변경되면 또 리스트 안에 있는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복사본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지, 포인터를 유지하게 되면은 좀 더 저장하는 비용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캡슐화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면은 그 데이터를 조작하려면 리스트를 통해서만 조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C++11에서는 이 복사본을 유지하고 하는 비용들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스라는 개념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 ADT 구현할 때 중복 허용을 할 건지 말 건지, 어떤 종류의 리스트를 만들 건지. 그런데 보통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은 다양한 종류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요. 리스트 ADT 경우에는. 그리고 원시 타입이 아니라 복합 타입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복사본을 유지하는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적 배열. 자, 배열로 구현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구현할 때는 고정된 배열을 이용해서 용량이 제한되는 그런 배열을 만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리스트나 벡터 같은 걸 써봤으면 알겠지만 이들은 용량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넣으면 넣을수록 계속 용량을 필요한 만큼 이제 늘려주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지만 용량을 고정하지 않고 늘리기 위해서는 동적 배열 기법이라는 걸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뭐 int, pointer, list, equal new, int, 뭐 10,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개까지 유지한 다음에 11번째 들어올 때는 얘를 새로 또 new, int, 20 해가지고 늘려가지고 계속 늘려줘야 돼요. 늘려서 해야 되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새로 공간을 확보할 때 기존 공간, 여기 있죠. 기존 공간 확보 비용, 기존 데이터를 새 공간을 복사하는 비용, 기존 공간을 반납하는 비용, 요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동적 배열은. 그래서 기본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푸시백이라는 연산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푸시백은 배열이 이렇게 있을 때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저장이 안 돼 있고, 저장이 안 돼 있으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온다. 그럼 푸시백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저장하는 게 푸시백입니다. 그럼 푸시백은 비용이 얼마나 드냐면, 배열이면은 지금 현재 크기가 4죠. 사이즈가 4일 거예요. 그럼 4 위치에다가 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이즈를 늘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100개 들어있든 뭐 10개 들어있든 푸시백하는 비용은 배열의 용량을 늘리지 않아도 되면 O1입니다. 늘 동일한 비용을 가지고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용량이 부족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 생각해 보면,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5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새로 넣으려고 그랬는데 넣을 수가 없죠. 그러면 10개를 확보해서, 뭐 10개든 몇 개를 더 큰 걸 확보해 가지고 이 확보하는 비용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해줘야 되겠죠. 복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기존 공간을 반납해 줘야 돼요. 요거를 반납해 주는 그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비용은, 용량이 부족할 때 발생되는 비용은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요소에 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용이 매우 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나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5개 있을 때 얘 저장할 때는 O1이었는데 6번째 저장할 때는 ON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6번째를 저장하고 나서 또 계속 O1입니다. O1이 되다가 또다시 OM 비용이 발생돼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비용이 드는지를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할 상환 분석이라 그래요. 분할 상환 분석. 그래서 분할 상환 분석은 드물게 발생하는 최악의 경우 비용만 고려하지 않고 평균 비용을 고려해서 분석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비용. 그 비고 설명드릴 때 최선의 경우, 최악의 경우, 평균 비용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그냥 최악의 비용만 따지면은 푸시백은 ON이에요. 그럼 실제 평균 비용은 얼마나 될까? 그래서 분할 상환 비용은 n번 연상을 수행한 것을 n으로 나눴을 때 얼마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기본 개념은, 분할 상환의 기본 개념은 저렴 연산 수행할 때 비용을 적립한 후에 고비용 연산 수행할 때 적립된 비용을 활용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모델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할 상환은, 그러니까 이때는 O1에서 저렴하게 하고 이때 ON 했으니까 이때 조금 세이브해 놓으면, 그러니까 얘가 O1이 아니라 O2 두 개씩 세이브해 놓는다. 그 다음에 세이브해 놓은 것 중에 안 쓴 것들을 요때 사용해서 소모시키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나 비용이 드냐,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동적 배열에서 그 용량들을 부족했을 때 얼마 정도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그거의 평균 비용이 얼마나 소모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부족할 때 2배로 확장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부족할 때 n개, 어떤 정해진 크기만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두 개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요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요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직관적으로. 지금까지 데이터를 확보해서 잘 넣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족해요. 더 이상 이제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확보하면
많이 확보한 만큼 한번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소요되는 비용은 저렴하겠죠. 그러니까 100개를 확보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100개를 저장할 동안에는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100개를 확보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10개를 저장했는데 공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00개를 하면서 110개를 지금 용량을 확보해 쓰고 있는데 끼케야 13개 정도만 저장하고 끝났어요. 그럼 낭비되는 공간이 매우 크죠. 그래서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씩 확보하는 것이 공간 낭비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평균 비용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확보를 해주면 기존보다 많이 확보를 해주면은 비용이 최소화될까? 그리고 그렇지만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공간은 낭비되는 문제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금씩 늘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제 수학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제 2배로 확장했을 때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C1은 하나 저장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 C2는 2개를 저장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돼요. N까지. 그러면 전체 비용은 이것들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게 이제 평균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C1일 때 얼마나 필요하고 C2일 때 얼마나 필요하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확보한 비용 고려하지 않으면 C1은 1이고 C2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죠. 그러니까 2개로 늘려가지고 얘를 1로 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두 번째 걸 넣는 비용 1 더하기 복사하는 비용 1. 요 복사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C3는 또 4개를 확보해야 되죠. 그러면 1 더하기 2가 소요돼요. 그 다음에 C4는 1이 소요되고 C5는 또 1 더하기 4가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C4는 4개가 닫혀 있으니까 8개를 확보한 다음에 4개를 복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용이 이제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항상 1이 소요되고 i-1이 2의 거듭제곱이면은 i-1만큼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면 평균 비용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C1부터 CN까지 다 합한 결과는 다 계속 1이 들어가니까 n 더하기 요만큼 좀 소요돼요. 즉 요것들을 더한 결과들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등비 수열이니까 요거를 활용해서 전개를 해보면 요렇게 되고 요거는 요렇게 또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n 더하기 2n-2 2니까 3n-4가 되고요. 결국 이거를 n으로 나누면 3 상수 비용이 들어요. 평균적으로는 상수 비용이 됩니다. 상수 비용. 이 논리는 뭐냐면 필요할 때 왕창 늘려놨기 때문에 그 왕창 늘려놓기 때문에 이 왕창 늘려놓은 걸 다 찰 때까지는 저렴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왕창 늘려놨고 또 저렴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상수 비용이 될 수 있어요. 만약 그러면 2의 거듭제곱, 그러니까 2배로 말고 3배, 4배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상수 비용이에요.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더 많이 늘려봤자 결국은 상수 비용이기 때문에 공간 낭비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이 2배라고 하는 겁니다. 2배. 그러니까 2배 이상이 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간 낭비만 많아지는 거지 더 뭔가 줄어들지 않아요. 2배만 되더라도 평균 비용은 뭐가 돼요? 상수 비용이 됩니다. 그런데 10개씩 n개씩 확장하는 걸로 뭐 이게 10개씩 아니더라도 10개로 잡아놓으면 결국은 이 비용이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n제곱이 나오게 되겠고요. 이거를 n으로 나눠봤자 5n이 됩니다. 따라서 평균 비용은 오히려 얘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개수를 저장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개수를.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가 서두의 직관적인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2배씩 늘어나게 되면 전체로 봤을 때는 비용이, 평균 비용은 5원이기 때문에 그 늘린 비용을 무시할 수도 있지만, 1024에서 2048이 됐는데 나는 끼케야 1100개만 저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낭비되는 공간은 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제 그러면 라이브러리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냐? 2배로 늘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 구조를 실습할 건데, 요 배열 관련된 정수 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총 8개 버전을 같이 해볼 겁니다. 총 8개 버전을.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까지가 비정렬 리스트예요. 비정렬 리스트고, 그 다음에 정렬 리스트, 그 다음에 조금은 특별한 변형을 한 가지 정도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살펴볼 거는 제가 서두에 교과목 소개 때 아마 설명드릴 것 같은데, 어떤 자료 구조를 보면 뭐부터예요? 정수만 저장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정수만 살펴보는 것이고, 처음에는 용량을 고정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아직 다이나믹 어레이를 바로 안 들어가고 용량을 고정한 걸 해보고, 그 다음에는 동적 배열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범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범용이 되면 거기에 정수 말고도 이제 뭐 학생이라든지 좀 더 무거운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게끔 변형하겠습니다. 확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렬 리스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렬 리스트도 처음에는 용량이 고정된 거. 근데 이 경우에는 보시면은 정렬 리스트에서는 중복을 허용하는 것과 허용하지 않는 것을 둘 다 살펴보는데, 비정렬에서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렬 리스트에서도 범용, 동적 배열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요것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요거 U1 비정렬 정수 리스트. 그러니까 정수 리스트를 만드는데 내부적으로 뭘 써요? 배열을 쓰고, 그 배열은 용량을 고정시켜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삽입할 때 중복은 허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새로 데이터를 추가할 때 똑같은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저장된 순서를 유지하는 형태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정렬된 순서를, 그러니까 저장된 순서를 유지하는 그런 형태로 구현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연산들을 좀 살펴보면 is empty, is full, get size처럼 현재의 리스트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이 리스트가 현재 비어 있는지, 그리고 꽉 차 있는지, 용량이 있기 때문에 용량을 우리가 제한해 놓기 때문에 처음에 is full이 필요해요. 근데 나중에 다이나믹 어레이를 쓴다든지
또 다음 챕터에서 살펴보는 연결 구조를 만든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풀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무시하는 거겠죠. 그럴 경우에는 무시한다기보단 항상 false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get size, 현재 저장되어 있는 요소의 개수. 그 다음에 삽입 추출은 push front, push back, pop front, pop back. 요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 네 가지. 그러니까 맨 앞에 넣는 거, 맨 뒤에 넣는 거, 맨 앞에서 빼내는 거, 맨 뒤에서 빼내는 거. 그거를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add after, add before도 살펴볼 수 있는데 요거는 여기에 데이터가 있을 때 요 다음에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데이터를 넣을 때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dd after, add before를 직접적으로 만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왜 요걸 소개하냐면은 나중에 연결 구조를 이용해서 만들 때 이 비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찾는 때도 맨 앞에 뭐가 있는지, 맨 뒤에 뭐가 있는지. 픽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된 데이터의 구조, 원래 데이터의 구조를 바꾸지 않고 뭐만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배열에 3, 2, 5, 1 이렇게 저장돼 있어요. 여기 이제 저장이 안 됐고, 그러면 픽 프론트 하면 3을 줘요. 그리고 여전히 3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픽백 하면 1을 줘요. 그리고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팝백을 하면 1을 준과 동시에 1은 삭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팝 프론트 하면 3을 주고 3이 삭제가 되니까 하나씩 와야지만 순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이고요. 그 다음에 find, remove. 찾고 또 찾은 것을 삭제하는 거. 그리고 remove 관련해서는 또 순서를 유지하는 경우와 순서를 아직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 그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비용들은 실제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시된 값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find는 정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unsorted이기 때문에 선형 검색만 할 수 있습니다. 맨 앞에부터 차례대로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삭제도 위치 기반이 아니라 어떤 값을 삭제하는 거면 뭘부터 먼저 해야 돼요? 검색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검색이 ON이면 remove는 ON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 생각을 해서 요 하나하나씩을 차례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이론적으로 설명드리고 실제 코드를 가지고 코드를 코딩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미뤘던 중복 허용 여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중복을 허용하면은 삽입할 때 특별한 조치 없이 삽입할 수가 있죠. 근데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값이 삽입할 때 있는지 없는지 먼저 검색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 앞에서 제가 설명을 제대로 안 했지만 푸시백 맨 뒤에 저장하는 비용이 원래는 그냥 맨 뒤에 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O1이었어요. O1. 맨 뒤에 넣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에 3, 2, 5, 1이 있는데 3을 저장하려면 저장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검색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푸시백도 원래는 O1이었는데 푸시백마저도 모든 연산들이 여기서 O1이라고 썼던 연산들은 이런 연산들이 그러니까 푸시백 백은 추출해내는 거는 중복하고 상관없지만 삽입하는 연산은 비용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렬하지 않고 유지한다는 것은 대충 유지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유지한다는 것은 특별한 위치에 그 데이터를 넣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저렴한 곳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게 배열에서는 어디냐면 맨 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복을 허용하지 않게 되면 비정렬 리스트로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매번 저장할 때 뭐가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정렬 리스트에서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겠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렬 리스트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정렬 리스트는 3, 6, 9, 10 이렇게 정렬돼서 저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7이라는 값이 있어요. 그럼 이 값을 넣고 싶으면 아무 데나 넣을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돼? 비교를 해봐야 돼요. 비교를 해서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네? 그러면 10을 뒤로 옮기고 9를 옮기고 여기다가 7을 넣어야 돼요. 즉 정렬 리스트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든지 간에 뭘 해야 돼? 그 집어넣을 위치를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정렬 리스트에서는 중복을 허용하나 허용하지 않나 비용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중복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9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9를 집어넣으려고 그래도 어차피 9를 집어넣을 위치를 찾아야 되겠고 그 위치를 찾다 보니까 이미 있어. 그럼 안 넣으면 돼요. 그래서 정렬 리스트에서는 중복을 허용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렬 리스트에서는 두 가지 다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비정렬 리스트에서는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비정렬 리스트는 항상 중복을 허용하는 쪽으로 구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삭제 같은 경우에는 값을 하나가 아니라 3을 제거해라. 그럼 3이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모두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필요할 수도 있고 그중 하나만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제가 조금 더 중복 허용이 되어 있을 때 처리해야 되는 또 방법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렬 리스트에서도 3, 6, 9, 9 있으면 9를 제거해라. 그럼 다 제거할 수도 있고 하나만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렬 리스트에서는 9를 제거해야 되면 9가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있겠죠. 같이 있을 테지만 비정렬 리스트는 9가 여기 있고 또 9가 여기 있고 막 여기저기 있을 수 있으니까 모든 걸 제거하려고 그러면 전체를 살펴보지 않고는 그거를 할 수 없습니다. 검색은 중복과 중복 허용했을 때 차이가 있나?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검색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비정렬 리스트는 중복이 안 돼 있으니까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찾으면은 검색은 비정렬 리스트에서는 어떻게만 할 수 있어요? 선형 검색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ON이고 정렬 리스트에서는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이진 검색을 할 수 있고 같은 데이터는 같이 뭉쳐 있기 때문에 별로 뭐 찾는데 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우리가 비정렬 리스트를 만들 때는 중복을 허용해서 무조건 만들고요. 정렬 리스트를 만들게 되면 필요하면 중복을 허용할 수 있고 필요하면 중복을 허용하지 않도록 만들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정렬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배열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동적 배열은 이렇게 포인터만 잡아놓고 필요할 때 확보를 해서 쓰게 되겠고요. 처음에 살펴볼 용량이 고정된 그 버전은 이런 식으로 용량을 고정시켜서 구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0이면 이 리스트에는 최대 정수를 몇 개? 10개만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unsorted array 리스트를 처음에는 요 버전으로 만들고 요 버전 갖고 몇 개를 만든 다음에 요 버전도 만들어 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연산을 조금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사이즈는 4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다가 push front 1 하게 되면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씩 순서를 유지한다. 순서를 유지해야 되면 얘를 하나하나씩 뒤로 옮겨야 돼요. 하나씩 뒤로 옮겨야 되니까 옮기고 여기다 비인 다음에 1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비용은 비용이 얼마가 돼요? 5n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맨 앞에만 넣으면 돼.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요소가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맨 첫 번째 있는 요소를 이 뒤로 옮기는 거예요. 옮기고 요 위치에다가 1을 넣게 됩니다. 그럼 이 비용은 어떻게 돼요? 이 비용은 5원이 됩니다. 5원. 근데 얘는 순서가 우리가 삽입한 순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근데 비정렬 리스트면 순서를 유지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푸시 프론트 하는 것의 의미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푸시 프론트를 뭐하러 해요? 그냥 데이터를 집어넣기만 하면 되면 그냥 푸시백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푸시백을 하면 그냥 맨 뒤에 넣으면 돼요. 그래서 얘는 항상 5원이 됩니다. 5원. 그런데 이 푸시 프론트나 푸시백 우리가 구현해야 될 때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에가 있냐 하면은 이제 용량을 고정된 애를 처음 살펴보니까 is full인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요 지점을 요거를 구현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되겠고 처음에는 푸시 프론트만 요 순서를 유지하는 요 형태대로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find remove. 그래서 이거 뭐야? 4까지 더 있으니까 이제 여기 5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9를 찾겠다. 그러면은 선행 검색이니까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발견하면 true, 발견 못하면 false입니다. 그러면 순차 검색은 이제 O 몇이에요? ON이 돼요. 왜? 이 빅 O는 언제 따져줘요? 최악의 경우를 따져주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뭐 6 같은 걸 검색하는 거죠. 그럼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즉 저장되어 있는 요소만큼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ON. 그 다음에 remove 9. remove 9는 먼저 find 9를 해야 돼요.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9를 찾으면 그 다음에 얘를 삭제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순서를 유지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순서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면 어떤 예술을 갖고 올 수 있냐면 맨 뒤에 있는 얘를 갖고 오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데이터를 배열에 유지할 때는 중간에 공백 없이 이렇게 쭉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럼 요거를 제거하고 싶으면 얘를 일로 옮겨 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비용은 얼마 들어요? 5n이 들어요. 왜? 최악의 경우는 여전히 remove 9이 아니라 remove 6에 해당되겠죠. 그럼 6는 없으면 전체를 검색해야 되겠고. 또는 이 52974가 있을 때 뭐 4를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최악의 경우 검색을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remove는 검색 find 비용이 필요하고 find는 최악의 경우 ON이기 때문에 remove는 순서를 유지하지 않든 ON입니다. 물론 예를 하더라도 검색도 ON, 실제 제거 비용도 ON이죠.
근데 on과 on을 더해도 결국은 on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결국은 얘는 on인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렇지만 나중에 소요되는 비용은 큰 차이가 있죠. 큰 차이가 있고, 얘네들 find와 remove는 언제 못하냐 하면은 empty인 경우에는 시도조차 할 필요가 없어요. empty인 경우에는 find는 false를 주면 되고 remove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현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자료 구조를 만들 때 반복자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반복자는 저장되어 있는 모든 요소를 어떤 순서에서 차례차례 방문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C++에서는 이 반복자를 어떤 개념이에요? 포인터 개념을 써요. 그래서 begin이라는 포인터를 얻어내고 이 begin 포인터를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얘가 end 포인터가 됐을 때 반복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장돼 있고 여기부터 저장이 안 돼 있으면 begin은 여기를 주면 되고 end는 여기를 주면 돼요. 그러면 이 begin이 하나씩 움직이면서 하나씩 보면서 얘가 여기 되면 이제 반복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복의 형태는 원래는 이런 식인데 이렇게 이제 하지 않고 while은 안 쓰고 요즘은 다 for each form을 쓰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자료 구조에 이터레이터도 다 만들어서 넣을 겁니다. 근데 가장 간단한 형태로 만들어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웬만한 자료 구조 이터레이터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지만 실제 라이브러리에서 만드는 이터레이터하고는 우리가 만드는 건 되게 단순한 버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시 타입을 정수를 저장하는 걸 우리가 만드는데 이제 나중 되면 정수 말고 범용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제 템플릿을 만들도록 만들 건데 만약 템플릿을 만들지 않고 뭐 스튜던트를 만드는 걸 그냥 전용 리스트를 만들겠다. 그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원시 타입의 경우에는 반환도 이렇게 저장할 때도 그냥 int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저장하는 것이 원시 타입이 아니라 객체 타입이나 복합 타입처럼 무거운 거가 되면 좀 더 반환하는 거나 저장할 때 그 인자를 전달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뭘 많이 쓰냐면은 C++에서는 참조 전달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참조 전달을 할 때 이제 컨스트를 붙여야 되나 안 붙여야 되나 그거를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고, 반환할 때도 컨스트를 붙일 수 있나 붙일 수 없나, 그리고 또 레퍼런스로 보여줄 수 있나 레퍼런스로 반환할 수 없나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픽프런트는 데이터가 여기 있는데 요거를 그대로 둔 상태에 주는 거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참조를 줘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팝백은 요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저장된 것에 참조를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를 빼서 이렇게 참조를 줄 수 없고 그냥 값 반환 형태로 반환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시 타입이 아니라 객체 타입이 객체 타입을 구현할 때에는 이 픽프런트, 푸시프런트에 대한 내부 알고리즘은 차이가 없어요. 정수를 저장하나 스튜던트를 저장하나 뭘 저장하나 알고리즘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지만 이 반환을 어떻게 할까, 인자 전달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은 원시 타입하고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좀 더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PPT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실제 코드를 가지고
제가 코딩하면서 자료 구조를 만들어 보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